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한 주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어떤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또 어떤 땐 여전히 꼭 써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 많은데요. 이슈픽에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하철 역사라고 해도 다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어딘 또 벗어도 되고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쪽이 트인 지하철 역사는 실내일까요? 실외일까요? 헷갈리죠? 이럴 땐 천장이 있고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실내지만 벽이 2면 이상 열려 있다면 실외로 봅니다. 지하철 역사도 이렇게 사방이 막힌 곳, 뚫린 곳, 지역마다 달라서 그때그때 다른 거죠. 여기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헷갈리실 땐 벽면을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당국이 규정한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벽 3면 이상이 막힌 곳인데요. 2면 이상이 열려 있다면 환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외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도 야외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꽉 막힌,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야외 승강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진입하기 전 여간에 들어설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 탑승 시에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네, 실내, 실외 모두를 가진 카페나 음식점들도 있잖아요. 여기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카페에서도 실내 좌석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지만 야외 좌석으로 나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한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외라고 항상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밀접해 있는 야외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를 할 때는 꼭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야외 집회장이나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선 벽이 없어도 50인 이상이 모였다면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사람이 아주 모여 있는 데다 특성상 함성이나 합창하는 경우가 많아 침방울이 트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네. 이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형 마스크 외에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50인 이상 모인 곳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50인 이상의 사람이 모였더라도 이곳 야외 놀이공원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줄을 서는 사람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착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학교에서의 그 체육시설, 네. 체육 시간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밖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학교의 모습도 코로나19 이전 일상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른들도 운동할 때 마스크를 쓰고 숨이 막히는데 아이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반별 체육 수업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회나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친구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이제 시작되다 보니 실내에선 과연 언제 벗을까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좀 이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려면 코로나19 변이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유행이 상당히 안정화된 풍토병화의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아직은 이 기준까지는 오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다 해제했다가 오히려 악영향이 나타난 그런 나라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남아공 등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일부 지역에선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그런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은 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봤을 때 실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서 방역 수칙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지켜주는 게 네. 국민들이 또 그런 것들을 따라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치솟는 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직장인뿐 아니죠. 특히 월세를 내며 자취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큰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월세 지원 이 사업이 과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청년들에게 좀 알려주시죠. 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중요한 건 소득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116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높은 월세에 사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소득 요건들을 충족하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신청 기간은 8월부터지만 지난 2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대상에 해당하시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고용브리핑 365에서 이 소식 꾸준히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혜택인 만큼 청년들 꼭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찌감치 마스크 해제를 선언했던 국가에서는 방역 긴장감이 급격히 떨어져서일까요? 코로나의 역습이 다시 시작된 상황입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 만큼 개인 방역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